네, 오늘도 저희 잠금 해제 통해서 여전히 포텐셜은 갖고 있지만 아직 주목을 많이 받지 못한 저평가된 종목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잠금 해제에서는 박철순 파이낸셜 리서치 대표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시장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으니 빠르게 달려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대표님께서 봐주셨던 종목에 대한 리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에 게임주를 들고 와주셨고 데브시스터즈를 봐주셨는데 최근에 데브시스터즈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코멘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욱더 기대감이 커지는데 쿠키런의 성과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날이 가면 갈수록. 네, 맞습니다. 왜냐면 데브시스터를 일단 방송에서 소개를 드렸을 때 말씀드렸던 게 사실 이 회사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마케팅을 하는 게 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서 하는 거긴 하지만 일시적으로는 사실 비용 증가가 되기 때문에 재무적인 어떤 기준에서는 사실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브시스터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한 성과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실제로 1분기 때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순이익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큰 폭의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용은 증가가 됐지만 오히려 수익성은 늘어나는 아주 긍정적인 어떤 마케팅 효과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실적 컨센서스가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지금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순이익 측면에서 이익이 증가할 거라고 기대하는 베스트 종목 탑 10 중에 중위권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게 바로 데브시스터즈입니다. 그만큼 지금 사실 관세 충격으로 인해서 많은 섹터들, 많은 종목군들이 3분기, 4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데브시스터즈는 반대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희소성이 부각이 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지금 일단 최근에 있었던 단기 고점, 저항을 좀 뚫고 또 올라간 상황이라서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래서 지금 사실 신규 접근도 가능한 그 종목이니까요. 일단 기존에 말씀드렸던 목표가죠. 55,000원까지는 편안하게 지켜보시면서 수익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 게임 섹터에 대한 관점 자체가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데브시스터즈에 대한 이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8월 중순경에 2분기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니까요. 그것도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 매수 관점도 유효하다라고 봐주신 만큼 데브시스터즈도 꾸준히 추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은 어떤 헤드라인을 통해서 또 한번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지 헤드라인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이쪽은 사실 대표님께서 여러 번 강조해 주신 섹터이기도 한데요. 제약바이오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상반기는 조방원이 주름을 꽉 잡고 있었다면 최근에는 이제 수급이 좀 다른 쪽으로 옮겨가려는 듯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제약바이오가 가져가려는 듯한 흐름이 최근 들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좀 주목을 받지 못했던 바이오 종목들이 키 맞추기 가능할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는 하락을 했지만 지수가 반등을 하면서 대다수의 업종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지만 사실 어제 같은 경우 조방원이 엄청 많이 밀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도주들이 너무 많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가격적으로 부담이 돼서 차익 매물들 좀 가끔 나오면서 당일날에도 굉장히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제약바이오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뭐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제약바이오가 오르고 있습니다. 부담을 느끼는 투자자들이 사실 가격적으로 부담이 없는 저가권에 있는 종목들을 많이 공략을 하고 있는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한동안은 바닥권에서 움직였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의 특징이 뭐냐면 금리 인하했을 때 이런 성장주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하반기 때 물론 7월 달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이제 동결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일단 금리 인하는 방향성이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이라면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제약바이오는 계속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전체적으로 다 좋게 보지는 좋게 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일단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가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나오는 기업들을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세에 대한 부담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섹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관세 충격에 좀 자유로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 쪽 매출 비중이 좀 적은 기업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뭐 미국 매출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ST팜 이런 기업들, 미국 매출 비중이 좀 적은 기업들을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DMO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하반기 때 좀 기대감이 좀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생물보안법이 아직 시행이 된 건 아니지만 생물보안법이 다시 한번 시행이 될 거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최근 들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 CDMO 기업들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CDMO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대표님께서 이번에 처음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강조해주고 계신 게 아니라 하반기를 노려봤을 때 이렇게 제약바이오 종목들 내에서 괜찮은 종목을 빠르게 찾아보자라고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또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실지 종목명도 함께 화면으로 확인해 볼 텐데요. 예전에도 한번 짚어주신 종목입니다. 네. ST팜 관련해서 두 가지 투자 포인트 잡아볼 텐데 당시에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 비중이 적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타격을 좀 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해주셨고 수주 잔고와 하반기 모멘텀 조금 더 확장한 설명을 해주실 것 같은데 실적 관련해서 사실 1분기 때까지는 약간 부진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그런데 2분기 실적부터 좀 나아질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ST팜 같은 경우가 5월달 중후반 때 제가 한번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일단 목표가는 터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재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아직도 올랐지만 가격적으로 굉장히 저렴한 구간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투자 포인트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역대 최대 수주 잔고를 갱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ST팜을 아마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ST팜 검색하시면 계속적으로 수주 공시가 나오거나 아니면 수주 공시에 관련된 뉴스들이 쌓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당히 많이 못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계속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 작년 대비했을 때 훨씬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 때 수장고가 역대급으로 지금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작년 2024년도 수장고가 2,300억 원대였는데 올해 지금 상반기에만 수장고가 4,400억 원대 그 이상까지 올라간 상황이어서 수장고가 엄청나게 쌓여 있는 게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장 좋게 보는 게 실적이 잘 나오는 회사거든요. 근데 수주잔고라는 거는 실적과 직결되는 지표다 보니까 수주잔고가 잘 나온다는 거는 우리가 2분기, 3분기, 4분기, 내년까지도 실적에 대해서는 보통 걱정할 필요가 없는 회사라는 점을 일단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캐파 증설 효과가 기대가 되는데 이 회사가 이제 RNA 치료제의 원료인 올리고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4분기 때 증설이 완료가 되면 전 세계 1위 캐파를 갖게 되기 때문에 일단 캐파가 증설이 되는 순간부터 실적도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실적이 크게 한번 올라가게 되면 주가도 한번 재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보다는 훨씬 더 상승 여력이 더 많이 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압도적인 수주잔고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게 첫 번째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수주 잔고가 결국에는 실적으로 다 반영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수주 잔고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따라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하반기 또 어떠한 모멘텀들을 우리가 잡아볼 수 있을지 두 번째 포인트로 곧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궁금해집니다. 일단 수주잔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럼 네. 실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신약 개발이라든지 다양한 모멘텀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가장 주가에 도움이 되는 호재들은 보통 FDA 허가 네. 아니면 상용화 이런 기대감인데 일단은 하반기 때 이 ST팜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 중에 하나가 일단 FDA 허가가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유전성 혈관 부종 치료제의 FDA 승인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뭐 지금 업계에서는 사실 무난하게 허가가 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FDA 허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그리고 두 가지 치료제의 일단 임상 3상 결과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상 3상 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에 FDA 허가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상용화까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3건의 FDA 허가 또는 임상 3상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어서 제약바이오 업종 치고는 가장 많은 하반기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관세에 대한 충격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매출의 한 10%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90% 이상이 해외 쪽
이제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의 관세를 만약에 좀 세게 부과를 한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같은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는 충격이 좀 덜하다라는 게 노이즈가 좀 없을 수 있다라는 강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낮은 관세 충격 그리고 하반기 상승 모멘텀이 많은 그런 대표적인 제약바이오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하반기에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예전에 설정해 주셨던 목표가는 이미 달성을 했는데요. 오늘 또 재추천해 주시는 만큼 가격 밴드 궁금합니다. 목표가 어느 정도로 설정해 볼까요? 네,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달성했지만 장기 차트로 보면 사실 지금도 굉장히 저가권에 있는 종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기존에 추천드렸던 목표가가 88,000원이었는데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도 같이 상향 조정을 해야 됩니다. 66,000원에서 78,000원으로 손절가도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78,000원, 목표가는 10만 원으로 상향해 주셨습니다. ST팜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 헤드라인 통해서 새로운 섹터도 발굴해 보겠습니다. 이쪽도 사실 대표님께서 여러 번 이야기를 또 해주신 부분인데 게임주들입니다. 게임주들이 되게 조용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중동발 악재가 있을 때도 게임주들의 주가는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하반기 이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는 종목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게임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쪽도 업황 자체가 개선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종목별로 좀 플레이가 다를까요? 긴 호흡으로 보면은 네. 조금 하반기 때 기대해 볼 건 있을 것 같아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7월 달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동결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일단 기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일단 결국 금리 인하하는 방향성이 바뀐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투자를 많이 하는 게임 업종이라든지 이런 성장주 같은 경우는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비용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통 주식시장에서 오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장기로 봤을 때는 어차피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게임주를 계속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게임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다 좋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개별적으로 어떤 신작에 대한 모멘텀 또는 기존에 출시됐던 어떤 작품들이 흥행을 하고 있느냐 이 여부 때문에 주가가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넷마블이라든지 아니면 NC소프트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신작이 잘 흥행을 했고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6월 달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렸던 NC소프트,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즈, 넷마블 이런 기업들이 6월 달에 조용하게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 기업들의 공통점을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신작이 흥행을 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차기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수급이 많이 유입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게임주 전체적으로 좋게 보는 건 아니지만 신작 모멘텀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출시했던 게임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높고 호응이 높은 그런 게임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라면 지금도 여전히 관심 있게 투자를 좀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라는 큰 호재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는 필수다라는 관점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대표님께서 보고 계신 옥인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그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게임, 넷마블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데브시스터즈 봐주셨고 넷마블 봐주시네요. 게임 네. 혹시 좋아하세요? 저는 게임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잘한다고 네. 또 주가랑은 다른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넷마블 관련해서 두 가지 투자 포인트 잡아볼 텐데 신작 기대감, 턴어라운드 있습니다. 일단 신작 기대감 제가 알기로는 하반기에 한 6개 정도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단은 데브시스터에 이어서 넷마블을 갖고 나오는 동일합니다. 기존의 게임에 대한 어떤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인데 일단 넷마블 같은 경우가 지난 3월 달에 RF 온라인 넥스트를 출시를 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기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었는데 또 최근에 이제 5월 15일 날 세븐나이츠 리버스라는 게 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기에 지금 1,000억 원의 매출을 돌파하는 엄청난 호응을 얻어낸 상황입니다. 일단 5월 달에 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게임의 어떤 매출을 비교해 봤을 때 지금 3위권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5월 15일인가부터 이제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다른 회사 1월 달부터 판 기업들 대비했을 때 훨씬 더 많은 매출을 뽑아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인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내 한 6종의 신작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출시했던 모든 게임들이 흥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차기작에 대한 기대감도 그만큼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차기작까지도 흥행에 성공한다고 한다면 일단 실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가 기대치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3분기, 4분기 때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해 볼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이 회사의 가장 큰 강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신작 모멘텀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곧바로 실적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실적을 살펴보니 작년에 이 회사가 영업이익을 엄청 많이 끌어올렸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올해 이제 상반기 때 실적을 뽑아낼 수 있을 만한 신작들이 잘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게임을 출시를 했는데 흥행이 됐다는 것 자체가 실적으로 바로 연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 상반기 때 출시했던 두 가지 게임이 흥행을 하면서 작년 대비했을 때 훨씬 더 높은 실적 기대치를 가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작년에도 의미 있는 어떤 실적의 개선을 보였지만 올해는 그 이상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이런 신작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지금 가격과는 그렇게 부담되는 선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땐 가파르게 올랐지만 그래도 월봉 차트로 보면 아직은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가격 밴드 어느 정도로 설정해 볼까요? 중장기 베팅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저는 뭐 1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긴 한데 일단 우리가 기술적인 어떤 저항선을 고려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작년에 계속 고점 저항을 만들었던 7만 원을 일단 1차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5만 6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 라인 56,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7만 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파이낸셜 리서치 박철순 대표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